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자, 2026년 1월 11일 드디어 2025년 4분기 미국 증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이네요. 이게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라면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주요 일정부터 해서 시장 전망, 또 이번 시즌에 뭘 봐야 하는지 그 관전 포인트까지요. 네, 그 팩트셋 자료들을 보니까 이번 시즌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특히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 성적표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아, 더 큰 그림이 있다. 네,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 낙관론 있잖아요. AI 열풍 같은 거요. 네네, 엄청났죠. 그게 과연 진짜 근거가 있었던 건지, 그 실력을 숫자로 확인하는 뭐랄까?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네요. 특히 자료 보니까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Forward PE가 22.2배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5년,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 시장이 정말 완벽함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렌즈를 끼고 이번 실적들을 봐야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죠. 이 중요한 시즌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늘 그렇듯 금융주들이 스타트를 끊는군요. 네, 경제 혈맥이니까요. 금융주들 실적을 보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거든요. 1월 13일에 JP모건이랑 델타항공이 시작하고요. 14일에는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15일이 중요하겠네요. 골드만삭스, 블랙로게, TSMC까지. 그렇죠. 반도체 업계의 바로미터인 TSMC 실적이 초반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확 쏠릴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리는 건 빅테크 기업들일 텐데요. 맞아요. 하이라이트는 1월 하순부터죠. 은행들이 시즌의 문을 연다면 빅테크는 시즌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죠? 1월 20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22일에 인텔이 발표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주간은 바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 그 주간이요? 네, 28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바로 다음 날 29일에 애플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2월 4일 구글 발표로 빅테크 릴레이가 마무리되죠. 와, 정말 굵직한 기업들이네요. 다만 이 일정들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일 뿐이고요. 기업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 날짜가 안 나온 기업들도 많고요. 물론입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서 시장 전체 S&P 500에 대한 전망을 숫자로 한번 보죠. 2025년 4분기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전망치가 8.3%로 나와 있네요. 네, 숫자 자체도 꽤 견고하죠. 꽤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 S&P 500 기업들이 10분기 연속으로 이익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거라 의미가 더 큽니다. 10분기 연속이요? 대단하네요. 네, 매출도 전년 대비 7.7% 증가할 걸로 예상돼서 외형과 내실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시간이 갈수록 전망치를 낮추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변하죠. 근데 이번 4분기에는 오히려 EPS 추정치를 0.5% 올렸어요. 이거 흔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정말 예리하게 보셨네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시즌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분기 중에 EPS 추정치가 평균 3.1%나 내려갔어요. 3.1%나요? 네,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니까요. 근데 그 10년의 관행을 깨고 전망치를 올렸다.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막판에 뭔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걸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 강력한 무언가가 뭘까요? 연말 소비가 생각보다 더 좋았더나?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핵심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시장은 어지간한 악재로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8.3%라는 숫자보다 그 뒤에 숨은 자신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8.3%라는 성장률이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이걸 이끄는 주역이 따로 있겠죠. 네, 바로 그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료를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번 성장은 사실상 한 섹터가 거의 혼자 이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어딘가요? 바로 정보기술, IT 섹터입니다. IT요. 얼마나 압도적인데요. IT 섹터의 예상 이익 성장률이 무려 25.9%입니다.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죠. 와, 25.9%. 특히 그 안에서도 AI 열풍의 중심인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산업은 46%라는 뭐랄까 경이로운 성장이 예상됩니다. 46%요? 네, 사실상 IT를 빼면 S&P 500의 이익 성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야, 근데 이런 집중이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시장 전체의 운명이 AI 관련 몇몇 기술주에 달려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바로 그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시장의 낙관론이 사실은 소수 기업에 대한 맹신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좋게 제시한 기업 수를 봐도 IT 섹터가 32개로 압도적이었어요. 5년 평균이 22개였거든요. 아, 기업들 스스로도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신감이 현술로 증명되지 못했을 때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좀 부진이 예상되는 섹터는 어딘가요? 세계 섹터에서 이익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됩니다. 마이너스요? 네. 자동차 산업 부진의 영향을 받은 이미 소비재 섹터가 마이너스 3.5%로 가장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산업재랑 에너지 섹터가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평균 유가가 16% 정도 낮았던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군요. 자, 지금까지는 2025년 4분기 현재 시점에 집중했는데 주가는 늘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미 2026년 그 너머를 향하고 있을 텐데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시장이 왜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25년 연간 이익 성장률은 12.4%로 전망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026년에는 14.9%로 성장세가 오히려 더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도가 붙는다고요? 네, 심지어 2027년 전망치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지금 당장 가장 부진하다고 말씀드렸던 에너지랑 임의소비재 섹터 기억하시죠? 네네. 마이너스 성장 예상되던. 이 두 섹터가 2027년에는 각각 22%, 21.7% 성장하면서 S&P 500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지금은 다들 IT와 AI만 보는데 2년 뒤에는 지금 가장 소외된 섹터가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경기 사이클과 기저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 조금만 회복돼도 성장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의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아니고 지금의 패자도 영원한 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장기적인 시각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이번 실적 시즌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핵심을 짚어보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뭘까요? 좋습니다. 세 가지 핵심 질문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AI는 과연 돈이 되는가? 입니다. 아, 쇼미더머니군요. 네, 바로 그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빅테크들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단순한 비용을 넘어서 진짜 매출 증가와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사용자가 늘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재무제표에 찍히는 진짜 돈을 보여줘라. 맞습니다. AI를 도입해서 유료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고 마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의 수익성,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두 번째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그렇죠. 과거 실적보다 미래 전망이 더 중요하죠. 아무리 4분기 실적이 좋아도 회사가 다음 분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놓는 순간 주가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영진들의 코멘트 하나하나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같은 미묘한 뉘앙스의 발언 하나가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영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높은 기대치를 과연 넘어설 수 있는가? 이거군요. 네, 저는 이걸 기대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기대치의 함정. 네,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마치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가 너무 높은 기준 기록을 세워버려서 그걸 못 넘으면 은메달을 따고도 실망하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확실하네요. 분명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10%씩 빠지는 경우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주가 변동과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펀더멘털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발표된 실적의 질을 곰곰이 봐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하는지, 이익률은 유지되는지, 현금은 잘 버는지, 이런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다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라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는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번 실적 시즌이 정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지난 1년간 쌓아 올린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성이 과연 단단한 실적 위에 세워진 건지 아니면 그저 AI라는 신기루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 압도적인 기대치를 과연 기업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번 시즌을 지켜보는 가장 큰 재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과연 시장의 낙관론이 증명될지 아니면 거품이 꺼지는 시작이 될지. 투자자로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만약 시장의 기대가 꺾였을 때 그 충격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 지금의 낙관론은 IT 섹터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만약 실망감이 퍼지면 투자자들은 대안을 찾으려 할 겁니다. 어쩌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은 소외됐지만 2년 뒤를 기약하는 에너지나 임의 소비재 같은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니까요. 지금까지 2025년 4분기 미국 주식 실적 발표 일정과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